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며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자율감차를 한 도내 업체들마저 반발하면서 다시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의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보유 중인 렌터카는 모두 260여 대. 제주도의 렌터카 감차 정책에 따라 30여 대를 줄이면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10%나 감소했습니다. 이 여름에 매출을 올려서 비성수기 때 이 매출을 올린 걸 갖고 좀 이렇게 대비해 나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 성수기에 차량을 줄여버린 그 대수만큼의 피해는 상당히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영업 중인 렌터카 업체 105곳 가운데 총량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80곳, 모두 2,700여 대를 감차했습니다. 하지만 1,400대를 감차해야 하는 대기업 계열의 업체 5곳이 제도 시행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참여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 결국 총량제에 참여 중인 업체들이 제주도의 증차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자율감차 목표 대수의 50%를 초과 달성한 업체에 대해 증차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차 대수는 1,094대로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후 감차된 렌터카의 40%에 달합니다. 전혀 감차하지 않은 업체는 지금 이득을 보고 있고 감차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그 증차를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가뜩이나 목표의 40% 수준에 그치던 감차 차량 대수는 더욱 줄게 돼 렌터카 총량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렌터카 감차가 시작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증차가 허용되면서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을 제주대병원에 위탁 운영하자는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와 상공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서귀포 의료원 제주대학교 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는 어제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위탁 운영돼야 한다며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 보건소가 지난달 서귀포 시민 5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81.2%가 서귀포 의료원을 제주대 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던 60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친환경 재배 농가가 줄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친환경 농업 실태와 구조적인 문제 등을 박주연 기자가 이슈 추적을 통해 연속 보도합니다. 친환경 농업 1세대인 김창붕 씨. 김 씨는 1997년부터 20년 동안 감귤과 키위, 매실 등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다 최근 관액농업으로 전향했습니다. 친환경 재배의 경우 생산비가 관액농법에 비해 5배나 높지만 판로는 찾기 어려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자한 그 출자금이 점점 갚아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를 바꿔야 친환경을 바꿔야만이 이제 그 자기 부채를 메꿔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판로까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친환경 농가는 1,098가구로 친환경 재배 농가 수가 가장 많았던 8년 전에 비해 250여 가구나 줄었고 인증 면적도 2,123헥타르로 23%나 줄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친환경 농업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12년까지 성장하다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해마다 2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친환경 인증 농가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40%대에 그치면서 친환경 농업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습니다. 차익에 대한
보존하게 되면은 우리 농가도 살아나고 소비자들도 많이 선호해서 좀 판매가 많이 되다 보면은 친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친환경 농업 시범도로 지정됐던 제주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외도동에 설립 예정인 가칭 서부중학교가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교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서부중학교 예정지인 제주시 외도 1동 일대 사유지 2만 2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주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는 등 설립 절차가 지연되면서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도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졌고 검찰과 변호인은 계획 범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호송차에 오르려던 고유정이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붙잡힙니다. 고 씨가 겨우 호송차에 올랐지만 차를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흥분한 시민들은 쉽게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검찰 송치 뒤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섰습니다. 공판 사흘 전 새로 선임된 고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고 씨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리 구입한 살인 도구는 음식을 하기 위해 산 것이고 살인을 암시하는 인터넷 검색어도 우연한 연관 검색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졸피뎀은 고유정 본인이 사용했을 뿐 전 남편에게 먹이지 않았고 피해자 혈흔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폭행 아래에 범행을 하게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부간의 사생활까지 진술해 유족의 반발을 샀습니다.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았나.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해서는. 검찰도 비극의 단초가 피해자의 행동이었다는 변호인 측 진술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증거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고유정 씨가 직접 그렇게 하신 건가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며 추가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측이 우발적 범행에 대한 근거와 논리까지 제시한 가운데 졸피뎀과 검색 기록 등 주요 증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서늘이리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늘이리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 대책위 등은 사업자 측과 마을이장 간에 맺어진 상호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장을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마을 이장이 자의적으로 체결한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문을 닫은 채 숯불을 피웠다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의 한 음식점. 어제 오후 5시 반쯤 46살 김모 씨 등은 지인들과 함께 가족 동반으로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21명이 함께 2시간 반가량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어린이 4명이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높게는 10배 이상 나와 일행 중 17명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에 나오면서 몇몇 아이들이 실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지럼증과 구역질 같은 두통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서귀포시와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사용하는 야자나무 숯에서 일산화탄소가 방출된 것으로 보고 이 업주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식사를 한 곳은 26제곱미터 크기의 식당 안쪽 방으로
큰 비가 내려 창문을 모두 닫은 채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환풍기 3개 중 1개가 고장나 작동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왔고 이제 습도가 높은 관계로 아마 이제 그 숯불이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숯 같은 걸 태우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며 수시로 환기를 하는 한편 메스꺼움이나 현기증을 느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말복이 지나 다시 찾아온 폭염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이 늘고 있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폐된 형태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 천장에 달린 냉방기 한 대가 시원한 바람을 내뿜습니다. 한낮이 되자 금세 35도를 넘긴 밭곽과는 공기부터 다르니 잠깐이지만 숨 돌리는 곳이 됐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한 데서 기다리는데 전부 더워서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 에어컨이 있음으로만 해서. 상대적으로 오가는 발길이 뜸한 시골이라고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배차 시간도 긴데다 교통약자인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 시내로 향하는 승강장에 냉방시설을 갖추니 고마울 뿐입니다. 약 타러 가야 되고 복지관에도 가봐야 되고 그런 게 시내버스 기다리려면 보통 1시간은 보통 기다려요. 아이 해놓으면 좋지요. 이처럼 냉난방 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은 제천 시내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모두 1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확대 설치는 늦어지는 추세. 에너지와 예산 낭비라는 시선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는 승하차 인원을 고려하고 새벽과 밤 시간은 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전력량이나 계절별 온도 조절이나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서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냉방기를 가동한 충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와 면소재지 5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배차 간격이 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내 권역에 굳이 필요하냐는 지적은 향후 반응을 수집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잠시라도 편하게 좀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4,500여 명. 갈수록 늘어나는 폭염 위험 속에 길거리 냉방 시설까지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이 32도로 예상되면서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위 대비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27도, 북부와 서부가 2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동부가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는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구름 많겠고 30도를 넘는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해 있는데요.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태풍이 만들어낸 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산지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의 저지로 무산됐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초안은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와 자연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원안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결론 냈는데 지난달 11일 주민설명회는 반대단체가 행사장을 봉쇄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이이지 부근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납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수산당국은 어업 지도선과 군함 등을 투입해 이이지 부근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 이이지 경계수역에 해경 경비함 등을 집중 배치해 불법 조업이나 이이지 침범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이지에서 무허가 조업이나 조업기간 위반 등의 혐의로 납포된 제주 어선은 2014년 이후 모두 19척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업기술원이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하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길게는 16년 동안 일을 해와 계약직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와 쪼개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